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2년 2월 11일에 개정된 새로운 도시형생활주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과 대출, 이자, 그리고 주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을 투자할 분이나 또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이 세금이 좀 다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1%의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6%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1.1%로 매우 저렴한 부분이 되겠죠. 자, 취득세가 1%, 그리고 교육세가 0.1% 이렇게 구성을 해서 취득세 부분이 1.1%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주택수에도 포함을 시키는 게 원칙이죠. 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을 해서 과세 표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율 같은 경우도 과세 표준의 0.1에서 0.4%로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도시형생활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6 내지 38%로 진행이 되고요. 1주택자는 비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요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취득세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할 때 다세대 주택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또 세금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분들은 세무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자, 그 조건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니까 대략 한 6.5평 정도가 되겠죠. 6.5평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전용면적이 19제곱미터라든가 뭐 20제곱미터로 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6.5평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주요한 실평수가 6평 정도가 되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여기에 발코니 확장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8평, 뭐 9평까지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평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즉 21제곱미터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 한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주택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0제곱미터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뭐 다른 유튜버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 조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규정입니다. 주차 규정.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그 땅 위에 몇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용적률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400%가 되더라도 지상층에 주차를 많이 못 한다면은 주차 대수만큼 거꾸로 세대수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주차 규정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그 당시 때는 뭐 세대수로 주차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면적별로 주차를 따지다 보니까 대략 한 30%까지 주차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즉 2013년도까지 원룸이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서울시 주차조례를 보시고 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 주차 규정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 규정에 인센티브가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규정이 바로 서울시 주차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주차조례는 각 지방별로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차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규정을 한다면은 좀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건축주분들을 만나보시면 이 주차조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주차조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주차조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만 따지고 뭐 세대수를 많이 해라 이렇게 내용을 알지만 주차조례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나중에 땅을 매입했을 때 이 주차조례 때문에 상당히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경기도권은요, 굉장히 강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주차조례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별로 이 주차조례를 꼭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주차조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게 주차장 조례의 별표 2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자체 주차 설치 기준 조례를 찾아보시면 거기 별표가 나옵니다. 별표 2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상당히 좀 용어가 복잡하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2021년 7월 20일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는데요, 서울시 주차조례의 이 별표를 보시면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1항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 대수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건설 기준은 주택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를 보면은요, 주차장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을 따르고요. 자,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 한 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를 해라, 이 부분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를 하는데 여기서 완화 조항이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8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까지는 0.8대 그 이하 규정을 맞추고요, 61제곱미터, 즉 60.5, 뭐 이렇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차 규정을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련된 주차 규정을 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원칙만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27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즉 30제곱미터까지는 0.5대, 그리고 60제곱미터까지는 0.8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주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단서 조항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단서 조건이 나오죠. 주택법 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여기서 아직도 원룸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1편에서 얘기를 했죠. 소형주택입니다. 기존의 원룸형은 소형주택입니다. 이제 소형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거하면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 부분이 0.5대 0.8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택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주차장 조례를 따라라. 이 내용이 바로 서울시 주차규정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